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주택연금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가입자 증가율이 5년 새에 여러분 62.2%가 늘어났습니다. 62.5%. 진짜 많이 늘죠. 주택연금이라는 게 내 앞으로 내 명의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주고 쉽게 말하면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영모기지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영모기지라고 하나요? 이게 일상화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식들한테 집을 줄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집을 담보로 평생을 연금을 받아가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62.5%니까 엄청나죠. 지금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요. 1월에서 6월까지 기준입니다. 4,99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는 8,109건이에요. 62.5%. 3,118건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고 저도 느껴지실 거예요. 희한하게 2022년, 2023년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많이 늘었어요. 2022년에 6,923건, 2023년에는 8,109건. 왜일까요? 왜 이렇게 2022년, 2023년에 많이 늘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집값이 올랐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집값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지금 가입하자. 지금 가입하자. 뭐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2020년, 2021년을 거쳐서 2022년에 뭐 피크를 찍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가입 금액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굉장히 빠르게.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에요. 1년에 신규 가입되는 사람들이 보통 한 10,000명 기준 됩니다. 10,000명. 2016년에도 보면 이게 1309명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1982명. 뭐 2021년에도 1805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 14,580명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의 한 40%가량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요. 벌써 말입니다. 벌써 작년의 절반이 넘었어요. 이대로 가면 뭐 16,000이 넘는다는 건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금액도 보면 말입니다. 2016년에 6,176억 원이었습니다. 1조가 올라간 것이 2019년인데 1조 9,70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이거는. 2020년에는 1조 2,405억 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 반기만 봤는데도 보면 1조 1,85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쌀 때 하자 이거죠. 비쌀 때 하자. 그죠? 비쌀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당연히 기회는 활용해야 되죠.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거. 여러분 8,109건이면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지금 금액이 1조 1,857억 원이 나가는 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입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게다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니까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도 커져서 빨리 가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여유가 없으시면
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입니다.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 내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만이 말입니다. 아니 평생을 고생했으니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예, 반드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예, 자식이 뭐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자식은 자식이라 계속 보듬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게 불가능해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한테 똑같거든요. 아픔이 어느 게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덜 아프고 이런 게 있는 게 똑같거든요. 뭘 줘도 똑같이 주거든요. 아마 저도 그렇긴 한데 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나이가 더 들면 이제는 자식한테 벗어나서 내 스스로 편안하게 노후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편하게 살 때도 됐어요. 그래야지 세상을 좀 더 즐기면서 살지 않을까요? 이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늙어서 걷지 못할 때까지 일한다는 건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화이팅 하시면서 뭔가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는 것 오늘도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